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도 두 평론가께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고요. 청취자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는데요. 늘상 이 삼행시에서 당첨되는 분한테 드리는데 오늘은 평론가로 합시다. 삼행시 평론가. 예. 왜요? 영화평론가, 예. 문화평론가. 예. 제가 또 직업 시사평론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평론가. 새 평론가. 예, 예.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요즘 일거리 없죠? 어떻게든 하나 엮어서 이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평론가. 원래 여러분들. 그 평론가가 예. 1월달, 2월달에 일거리가 없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평론가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번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화, 김성수 평론가의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예, 저는 천문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천문. 예. 세종대왕 이야기인데 세종대왕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들 풀었는데 대개는 훈민정음을 중심에 두고 푼 영화들이 그렇죠. 많았죠. 예. 근데 이거는 장영실. 천문. 네. 그러니까 장영실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아유, 이야기를 정말 세련되게 흥미롭게 짰더라고요. 예. 오늘 저는 허준호 감독을 다시 봤어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왜 이전에는 이런 그 매력들을 그 전작에서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니요. 생각이 좀 뭐 들었었고. 봄날은 간다, 뭐 8월 크리스마스다. 뛰어난 작품들이. 근데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구성 자체는 밋밋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천문은 그냥 첫 장면이 그냥 명나라 사신이 딱 와가지고 뭐 그냥 우리 왕을 막 우리 왕은 또 말을 못해. 예, 우리 왕은 또 굉장히 참 나이 들고 또 어디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기운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종이 많이 아팠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뭐 니들이 뭐 역모를 꾀했다는 등 아니 왜 나라가 무슨 역모가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천문역이에요, 천문역. 예. 그러니까 그 세종이 개혁군주고 여러 가지 개혁적 그 뭐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자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식의 달력을 갖자. 그래서 예. 우리의 시간. 그 우리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읽는 방법을 알아내자. 이 장영실을 시킨 건데 그게 그렇죠. 하늘을 읽는 것, 또 예. 달력을 만드는 것은 중국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황제만 할 수 있는 네. 시간. 그래서 이제 니들이 감히 뭐 이러니까 조정 내에서도 예. 뭐 명나라의 황제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 4대. 그렇죠. 예, 4대. 그래서 그 아주 온갖 수모를 다 당하거든요. 왕이 사신 따위가 와가지고 그 거대한 그 하늘을 읽는 그거를 혼천이라 그러죠. 혼천이를 딱 세우는 걸 갖다 끄집어 내가지고 가서 부시고 불태우고 이런 장면들을 눈앞에 연출을 하게 되는 그 약속의 서름 같은 걸 막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 첫 장면부터 압도적이다. 그런 장면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장영실과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둘이 얼마나 서로를 참 인정하는 벗이었는가. 그러니까 장영실이 여기서는 이제 개혁의 상징이에요. 네, 개혁의 그렇죠. 상징이고 장영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두고 이제 조정 내에서도 내분이 벌어지고 조정 대부분 사대부들 그리고 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에 반대하는 세종에 반대하는 그 조정 대신들과의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얘기. 예. 이게 천문 영화가 다른 것도 다른 건 세종 이야기 또 장영실 이야기도 신선하지만 한석규와 최민식의 만남이다. 네. 이게 뭐 이 자체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천문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특징을 갖다 제가 3개를 뽑았어요. 근데 하나가 그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그 이야기의 구성. 그래서 플래시백이 기본이지만 그 플래시백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프레젠테이션을 갖다 쫙 해주는 것처럼 정말 간결한 이야기 구성을 통해서 힘을 줬고 두 번째가 압도적인 연기예요. 진짜 이 연기를 보면 그 세종역을 지금 벌써 2번째 하나요? 한석규 씨가. 뿌리 분나무에서 예. 했었죠. 2번째 하는데 정말 세종에 완전 천착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늙고 노쇠한 그런 세종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전제군주로서의 어떤 힘, 숨겨놓은 어떤 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개혁을 일궈내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그 신하들 때문에 그냥
그 정말 열받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거기에 최민식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철없고 뭔가 좀 자기의 기술과 재주를 인정받는데 막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다가 나중에 임금의 큰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다 딱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해내는데 이런 연기들이 참 끝내주고요. 그리고 허준호 또 신구 네. 뭐 그러니까 기타 이제 뭐 조역들의 연기들이 아주 눈부십니다. 허진호 감독이 고전적인 영화의 기능에 이번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고전적인 의미는 배우의 예술이잖아요. 예.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고 그 배우를 어떻게 디렉팅하고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마치 예전에 산소 같은 여자 여배우인 이영애를 친절한 금자씨에서 박찬욱이 바꿨듯이 이미지를 영화 속에서 이번에 그 조탁의 기술이 배우에 대한 조탁의 기술이 허준호가 굉장히 뛰어났다. 네. 한석규 최민식의 연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인정하시는 거니까 신구와 그 허준호의 연기는 최근에 그 한국 영화에서 나온 어떤 배우의 연기보다 더 뛰어났다 예. 이런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최민식과 컸죠. 예, 한석규는 실의 이후 첫 만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2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21년 만났는데도 됐습니다. 진짜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합이 상당히 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완전한 브로맨스. 브로맨스로 이제 어떤 그 평가되는 그런 그 시상을 하는 그런 그 시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다 상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너무너무. 예. LA 비평가협회상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쪽에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예. 이 영화가 그쪽에 나간다면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 정치가 굉장히 뭐 불안하고 몸싸움 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비교해도 손색 없습니까? 현재 정치와 과거 정치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현대 정치에 바로 대입을 해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가령 지금 장영실이. 세종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뭐 장영실은 조국 전 장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읽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오바고. 근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단지 그때의 역사를 되살려 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사적으로 민본 중심에 그래서 신하들을 존중해주면서 민주적인 토론을 해서 그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한 군주가 그런 군주가 이 사대와 또 이권의 그 적폐가 돼버려서 자신들이 허용받은 그런 어떤 그 특혜를 권리라고 착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을 때 느끼는 절망감. 예.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 정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서 이걸 판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을 갖다 만들어냈을 때의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전달이 우리 돼가지고. 김성수 평론가가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문재인 조국 그러니까 일단 네. 이 스포일러가 될까 더 이상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혁과 개혁을 가로막는 그런 적폐에 대한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당시 세종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었죠. 그게 한글 창제잖아요.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역시 또 명나라하고의 갈등이 있었고 왜냐하면 글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황제만 해야 되는 예. 것이고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세종은 한글 창제라는 거대한 업적을 달려가기 위해서 장영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안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정치도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예. 장영실을 버리고 한글을 살리느냐 한글을 버리고 장영실을 살리느냐 예. 뭐 이런 기록에 서게 되죠. 네. 예. 세종이 문재인이고 장영실이 조국이다. 일부 관객들의 평이었었고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장영실의 최후 혹시 이 영화에서 나옵니까? 한 줄로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한 4줄 정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거 탁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장영실에 대한 기록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라졌죠. 그렇게 네. 사랑하는 장영실을 친히 국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사랑했던 장영실을 왜 국문까지 했을까? 요 질문을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야기 잘 만들었다. 이 제작은 이제 내부자들 만들었던 제작자가 했고 오랫동안 그 시나리오를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조탁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작품입니다. 예, 허진호 감독의 천문, 최민식, 간석규 주연, 여러분들 한번, 예. 또 저기서 또 연휴인데 연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126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네, 이 좀 더 그러니까 빠르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백두산 때문에 손해를 좀 봤는데 네. 이제 잘하면 이제 시동이 조금 처지면서 쌍끌이 흥행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합니다. 또 미드웨이가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자, 운 띄워주세요. 평범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론, 논개, 가.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논개를 생각해내다. 2016님 당첨되셨고요. 또 나갑시다. 평론가 3대장이 누군지 론,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가. 이동영, 오동진, 김성수. 여기 가가 없는데 왜 이걸 하라고 넣었지요? PD? 네? 논란의 가 여지. 예. 가 있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그런 거 아이고. 같습니다. 탈락. 예, 탈락했다고 하네요. 예. 이런 걸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가장 멋진 평론가는 이동영. 뭐 이런 거. 그게 예. 기대했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짜증을 내십니까? 오동진, 김성수랑 제가 한 묶여가지고 한 팀으로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갑자기 부하가침이네. 평론가님들 론, 론스타 소송 승소 가. 가능할까요? 요거는 정확하게 론으로 했습니다. 예, 론으로. 예, 가능하죠. 그래요. 가능할 겁니다. 우리한테 물어봐서는 가능하게 해야죠. 네. 예. 5721님 당첨되셨고요. 영화 블랙머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7558님 봅시다.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한지 특별하게 사는 게 행복한지 론,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은 사람답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듭니다. 예. 7558님. 저희가 일부에 쌍용차 지부장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 요즘 쌍용차 또 어려우니까. 어려워졌어요. 예. 예. 그 해고는 살인이다. 결국은 사람답게 사는 것 처음이 직장 갖고 열심히 그냥 제가 자식과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때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월급이 안 나오는 걸 버틸 수 있는 것은 6개월이 한계다. 네.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 지금 10년째네. 10년을 그러니까. 버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고는 네, 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죠. 예. 네. 자, 방금 저희가 불러드린 세 분 당첨되셨으니까요. 샵 0945번으로 티켓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화 미안해요 리키 어떤 영화입니까? 영국의 사회파 감독이죠. 켄 로치 감독이 매년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켄 로치 감독의 신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기억하시는 작품들 많으실 거고요. 랜드 앤 프리덤 같은 작품도 있고 빵과 장미 같은 영화도 있고요. 대놓고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시는 감독이죠. 영국의 노 감독이고 영국의 사회문제, 계급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감독입니다. 이 영화 사실 제목이 잘못됐어요. 원래 원제는 Sorry We Missed You예요. 예. 그게 뭐냐면 택배원들이 집 앞에 놓고 갑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영어식 표현할 때 Sorry We Missed You죠. 근데 이 주인공이 택배원이고 이름이 리키예요. 그래서 리키에 대한 얘기를 담는 것이라 해서 한국식 제목을 미안해요 리키로 정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보니 앤 클라이드가 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식 제목이 붙여진 것처럼 좀 의역한 제목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의역한 한국어 제목을 잘 붙였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나면 주인공 리키한테 미안해져요. 그렇죠. 택배원이고 또 부인은 간호조무사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힘겹게 그렇지만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켄 로치 영화답게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감정의 분출이 없어요. 이 감독의 작품은. 뭐 지나치게 과장되는 것도 없고요. 또 지나치게 누선을 자극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분인데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자신의 선을 약간 넘어섰던 그런 작품이어서 오히려 많은 대중들을 확보했었던 그런 영화고요. 이번에는 자신이 원래 지녔던 그런 어떤 작품의 분위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몰래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우들이 예.
그러니까 비전문 배우 같아요. 예. 근데 그 전문 배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과 부착시켜서 이야기를 만들고 미장센을 만드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켄 로치 감독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성숙해요. 아이들이 철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빨리 들죠. 빨리 크고 빨리 성장하고 의식도 성장하거든요. 이 켄 로치 감독 영화의 아이들은 항상 철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여러분 영화 보실 때 느끼시겠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죠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어른들 세계를 이해하고 어른들이 힘들게 일하는 그 노동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켄 로치 감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딸이 11살짜리 딸이 아빠를 도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딸아이가 참 철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 택배 노동자가 주인공인데 사회 비판 비평 영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의미의 노동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파생적 사회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전통적 노동자의 대우도 못 받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소외된 형태로 아주 과중한 노동을 하면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수직 노동자라고 하죠. 그중에 한 명이 사실은 택배원이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영국 사회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선진 사회, 유럽에서 가장 여러 가지 노동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노동당이 있고 뭐 등등 정치적 구조도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지금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선진 사회든 그렇지 않든 자본주의가 지금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낡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켄 로치 감독은 끊임없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도 이 택배 노동자와 관계돼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택배원이 이 물건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레를 끌고 배달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그런데 민원을 넣어서 시끄러우니까 수레 그렇지. 소리가. 네. 이 라인에는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네. 그런 공고문이 붙었고 네. 그 공고문 앞에 포스트잇으로 다 네. 초등학생도 그렇고 뭐 어른도 아이도 다 똑같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수레 끌고 다녀주세요. 이런 포스트 붙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앞으로 그러면 그런 민원을 받지 않겠다. 수레를 끌지 말라는. 그러니까 결국 훈훈하게 마무리됐거든요. 거기 보면 그 아이의 포스트잇이 제일 예. 감명이 깊었잖아요. 공동주택에 사는 이유는 남들을 배려하려고 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갖다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써놓은 아이들이 포스트잇이 성숙해지고 있다니까요. 정말 네. 너무 감동적이었죠. 예. 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켄 로치 감독의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농민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영화를 통해서 농민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농민운동가들이 지주하고 이른바 논쟁을 벌이는데 이른바 사회과학서에서 볼 수 있었던 이론적 논쟁을 영화에서 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켄 로치 감독은 흔히 얘기하는 여러 사회 정치 이론을 영화의 대중 언어로 바꾸는 데서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면모를 보이는 그런 노감독이다. 그래서 깐느에서도 늘 켄 로치에 대한 그런 배려와 또 존경을 보이고요. 깐느에서도 많은 상을 탔고 한국에서 유달리 비교적 잘 되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감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가 한 10만이 넘는 관객이 몰렸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어서 영화의 문제를 영화의 문제로 풀기 시작하면 영화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몇 개나 걸렸어요? 이 영화 지금? 극장은 그렇게 많지 않죠. 50개 안쪽이고요. 그 스크린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대거든요. 뭐 아침 시간이라든가 네, 뭐 저녁 걸리면.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제 볼 수 없는 시간대에 걸리기 때문에 한 서너 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영화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극장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된 각성된 대중 관객들이 이 영화를 많이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아까 일부에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또 택배 노동자 얘기했고, 또 우리 김성수 평론가, 뭐 당연히 이제 지식 노동자 중에 한 명인데, 최근 일거리가 없고.
이게 어디로 튀나 했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근데 항상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말에 반짝 막 이렇게 수요가 있다가 연초가 딱 되면 싹 없어요. 예, 거품이 빠지는 그런 제가- 상황들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죠. 저희 프리랜서 후배들한테 항상 제가 1,2월을 항상 조심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땀 흘려 일하는 이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두 분 선정하고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방송은 가라. 넌 논리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가슴 뛰게 만드는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줍시다. 네, 주세요. 이 정도는 주세요. 줘야지. 네. 시간도 없어. 예. 줘야 돼. 4640님 당첨되셨고요. 6635님 갑시다. 평론가라면 공정한 평론을 해야죠. 논리적이지 못한 편파 평론이라면 가짜 뉴스와 다를 게 뭡니까? 저희 얘기는 아니겠죠. 예. 근데 이 평론가가 특히 정치 평론가는 정파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치 평론가뿐만이 언론이든 뭐든 정론은 없다. 모두 다 정파적인데 다만 공정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예. 거죠. 이미 객관적 보도라고 하는 그 도구만은 이미 30년대 깨졌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이클 무어가 다큐멘터리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객관성, 중립성은 없다. 예. 6645님이 당첨되셨고요.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보내주시고. 저는 굉장히 기계적 중립을 표방합니다. 왜 약간 좀 가짜같이 보이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